경기도 고양시에서 온 가족들과 제사를 지낸 뒤 일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창원 가족 모임의 2차 확산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202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밀양에서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통영시 비진도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1,500톤급 러시아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배에는 30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구조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분기 경남 지역 수출이 감소했지만 창원 지역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모인 가족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2차 감염으로 확산한 사례도 나와 지역민의 우려도 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도에 권정숙 기자입니다. 경남에 대량 확진자 소식이 나온 건 지난 26일. 제사를 지낸 창원 가족 7명과 경기도 고양에서 온 가족 4명까지 모두 11명의 감염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4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3명이 창원 가족 모임 확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제사발 확진자만 14명, 2차 감염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다른 한 명은 통영 거주자로 경기도 안양에서 온 친지를 만났다가 확진됐습니다.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지역민들은 부산 북구처럼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안 나오다가 학교 대면 수업하고 이러는데 6명 나와가지고 다시 학교를 가지 않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조금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방역해 주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마스크 잘 끼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창원은 489명, 통영은 55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는 늘고 있지만 다행히 확진자는 추가되지 않은 상황. 경남도는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열 체크를 하더라도 증상이 명확하게 발생하기 전에는 감염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당분간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과는 되도록 식사 등 접촉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이후 축제, 공연, 경제활동 등 완화된 생활이 시작된 요즘 코로나19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자칫 느슨해진 건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그동안 영화 불모지로 불렸던 서부 경남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 함양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영화관이 들어선 건데요. 멀티플렉스 영화관 입지도 많이 변했는데 확 바뀐 서부 경남 영화 지형도를 정리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연평균 7만 명이 찾을 만큼 지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남해 보물섬 시네마. 올해 초 코로나19로 운영사가 폐업하면서 문을 닫았는데 다시 재개관이 확정됐습니다. 국내 유일의 상영관 컨설팅 전문 업체가 위수탁을 맡았고 올해 수능 시험을 앞둔 11월 말 개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지역 상영작을 동시에 개봉하며 가격은 상업영화관의 70% 정도인 6,000원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 속에서 다시 보물섬 시네마가 재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전과 다른 훨씬 더 좋은 또 여러분들이 작은 부분에서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더 많은 부분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준비를 할 테니까요. 극장이 없었던 다른 군단위 지역에도 작은 영화관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산청에선 지난달 신안면 남부문화체육센터 2층에 작은 영화관이 입점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고 하동에서도 하동읍 시장길에 작은 영화관을 만들어 다음 달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주와 사천 시단위 지역의 영화 판도도 달라졌습니다. 대형 멀티플렉스 중에선 롯데시네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천읍에 자리 잡았던 메가박스 사천점이 최근 롯데시네마로 변하면서 사천 지역까지 진출했습니다. 기존 진주에 있던 중안점과 MBC네, 진주혁신점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에서 사라졌던 CGV가 최근 혁신도시에 다시 자리 잡으면서 관람객들의 문화 혜택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에는 원래 영화관이 부족해서 이제 보려면은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넓어져서 좋아요. 함양을 제외한 우리 지역 곳곳에 영화관이 들어서면서 1년 만에 확 바뀐 영화 지형도 서부 경남이 영화 불모지란 오명을 떨쳐내고 있습니다. SCS 조준익입니다. 국내 고구마 역사가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부산 영도입니다. 흥미로운 지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념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 기념관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763년 조선통신사로 대마도 땅을 밟았던 조업.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처음 보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때 고구마의 첫 시베지로 선택된 곳이 영도입니다. 기후 환경이 대마도와 유사했기 때문. 동네 부사 강필리가 고구마 재배를 연구했고 수차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영도에서 고구마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거리에 등장하는 간식. 지금은 너무나 흔해진 이 고구마가 국내에 처음 전파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관이 이곳 영도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실제 역사 속 고구마를 심었던 복례산 자락. 조내기라는 명칭은 영도 청학동과 동삼동 일대의 옛 지명이자 영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재래종 고구마를 일컫는 말입니다.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에는 고구마의 전파 경로나 재배 과정 등의 역사가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아이들이 놀이처럼 고구마에 대해 배우고 고구마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영도군은 이번 기념관을 영도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삼을 계획입니다. 영도의 여러 가지 그 해양 문화 또 이런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일궈진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앞으로 제가 당초 계획했던 해양 문화 관광 벨트를 구성하는 중요한 거점이 하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개관으로 깡깡이 마을, 해녀문화 전시관, 흰여울 문화마을 등과 함께 영도 생활사 여행의 한 테마가 완성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밀양에서 첫 삽을 뜨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경남도는 28일 밀양시 삼랑진읍 경남도 농업자원관리원 옛 임천사무소에서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8대 혁신성장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림축수산물 생산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는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입니다.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밀양 임천리 일대 47.4헥타르 부지에 2022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조성되며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교육, 경영형 스마트팜, 실증형 스마트팜 등이 들어섭니다. 경남 스마트팜 주 재배식품은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로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으로 재배됩니다. 28일 오후 1시 10분쯤 통영시 비진도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1,500톤급 러시아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트롤선 A호에는 사고 당시 외국인 25명과 한국인 5명 등 30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출동한 해경에게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A호를 예인선을 통해 통영 육상 부근으로 이동시킨 뒤 화재를 진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분기 경남 지역 수출이 감소했지만 창원 지역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3분기 창원 지역 수출액은 38억 1,742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분기 물량이 줄어든 대신 3분기로 물량이 몰리면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거제 지심도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28일 거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변광용 시장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강제 이주 문제와 불법 건물 양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거제시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심도 관광 명소화 사업 방향을 세울 계획입니다. 김해시 부원동 일대에 케어 안심주택이 들어섭니다. 김해시와 LH 경남지역본부는 28일 착공식을 열고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LH 경남본부는 케어 안심주택 조성을 맡고 완공 후 김해시는 운영을 담당합니다. 케어 안심주택은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고령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갖춰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미래형 주택입니다. 경남도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남연구원이 28일 도민중심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세 개 기관이 스마트 건설 기술을 통해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그 결과를 경남형 뉴딜 등의 전략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는 연구 인프라 지원을 통한 지역 발전 사업 추진과 지역 건설 관련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협력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 기관은 도내 건설 관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협력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연구개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경남도가 동남권 메가시티 구성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하반기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경남권 전략기획과, 전략사업과, 물류공항철도과 3개과로 구성되는 미래전략국이 신설돼 동남권 협력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합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뉴딜 추진단도 새롭게 구성됩니다. 이 조직 개편에는 29일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부터 열리는 제38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거제시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거제시는 장평동과 동부면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특별 교부세 15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받은 특별 교부세는 태풍 피해 항구 복구와 보건소 증축 공사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홍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창원시에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배너, 광고와 온라인 쇼핑몰 등 온라인 홍보에 75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60만 원은 창원시에서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로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이 고성읍 기원리 일대의 야구장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28일 고성 야구장 조성 사업을 위한 착공식을 열고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고성군 야구장은 총 사업비 85억 원을 투자해 더그아웃과 전광판 등의 부대 시설을 갖춘 사회인 야구장으로 조성됩니다. 고성군은 야구장이 완공되면 인근 스포츠타운과 종합운동장을 연계해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산중공업과 창원상공회의소가 창원시에 온누리 상품권을 기탁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창원상공회의소는 각 온누리 상품권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창원시는 기탁된 성금을 지역 내 취약계층 250세대와 지역 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함안군에서 재배된 포도 품종인 샤인머스켓이 전국 대형마트에서 판매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떠오르는 샤인머스켓의 판로 확보와 유통 단계 축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50여 개 대형마트에서 판촉 행사로 진행됩니다. 함안군은 지난 주말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조근재 함안군수가 직접 판촉 행사에 참여해 함안의 샤인머스켓을 홍보했습니다. 현재 함안군에서는 지난 2017년 7농가를 시작으로 현재 80농가와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고 있습니다.